안녕하세요.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요 핫코드입니다. 살구죠. 계량 살구. 핫코드. 이렇게 열과 과일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열과라고 합니다. 뿌리가 갈라지는 것은 열근, 뭐 감자라든지 당근 이런 게 갈라지는 것은 열근이라고요. 뿌리 근자. 요 과일이 갈라지는 것을 뭐 복숭아라든지 사과 그리고 이렇게 그 핫코드 이런 거 이렇게 하려면 열과라고 하는데요. 오늘 이 열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오늘 제 농장으로 아는 지인분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. 이런 게 이제 자꾸 보이니까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아야지 내년도에 대책을 또 강구한다.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사용했는 영농일자하고 같이 가져오시더라고요. 본인이 어떤 비를 어떻게 했고 이런 까지 다 기록이 참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하고 한 40분 정도 상담을 하다 가셨는데 그 내용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핫코드 많이 심잖아요. 그래서 이 핫코드도 이렇게 복숭처럼 열가가 생기는데 열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 그리고 대책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급속적으로 비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, 예를 들어서 질소질이 과하다든지 가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비가 와가지고 뭐 이런 경우, 그러면 이게 이제 풍선 터지듯 터지는 거거든요. 이제 그 과일은 이런 외피가 있고요. 껍질 부위가 있고 과육이 있습니다. 살이 찌고 과일이 비대하는 것은 안에 과육이 더 많이 살을 찌우는 거거든요. 그러면 과육을 보호하고 있는 이 큐티큘라층, 즉 그 껍질은 같이 풍선 불듯이 같이 늘어나면서 커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기 되면 따라가지를 못하면 결국 그 부위가 터지게 됩니다. 그게 이제 사과도 수확기 때 보면 이제 그 수확기 직전에 익을 때 가면 보통 이제 그래 사과 쪽짝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뭐 아리수 같은 거, 특히 아리수가 심하죠. 사과는. 그리고 이제 복숭아도 보면 품종별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. 그 이제 재배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향이 있고 그 핫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핫코드도 이렇게 그 핫코드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. 이게 살균 핫코드는 쪼개면 잘 쪼개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꼭 요 윗부분이 약해요. 약한 부분으로. 그 모든 부분은 이게 보면 뚝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약한 부위에서 항상 터지거든요. 이 터지는데, 자, 그러면 이게 좀 왜 많이 터지느냐?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제 과일이든지 뭐든지 이게 영양분이나 물을 지속적으로 서서히 먹어야지 이게 안 터지고 같이 쫙 커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비대가 이루어질 때 특히 이런 그 과일 같은 경우는 진짜 갑자기 이제 그 색깔이 나면서 익을 때 뭐 블루베리, 복분자, 아로니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 뭐 블랙커런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일도 이런 살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색깔이 나면서 갑자기 비대가 많이 됩니다. 색깔이 나면서 그러면서 비대가 많이 되는 요 시기에 이제 그 전 단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풍선이 터지듯이 터집니다. 그래서 이제 짜잘하게 키우게 되면 터질 일도 없어요. 사람도 마찬가지죠. 갑자기 살이 많이 찌면 뱃살이 터져가지고 좀 보기에 좀 불편할 정도로 모양이 좀 그렇죠. 똑같은 겁니다. 이 과일도 그렇게 터지는데 이제 그 가장 문제는 뭐냐? 수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비료를 얼마큼 했느냐? 그게 차이인데요. 비료도 잔뜩 먹고 이제 막 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물이 부족해서 사실 안 크다가 갑자기 이제 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관수를 한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비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터지는 거거든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물주기입니다. 마침 여기 잎도 같이 농가에서 가져온 살구입니다. 어차피 터진 거지만 이제 맛이나 보러 가져오셨는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제가 맛있게 잘 먹겠고요. 보통 이제 잎들이 이제 뿌리가 예를 들어서 뿌리가 이래 있고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물을 이제 주면요. 이 물이 위로 올라갈 때 이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잎입니다.
왜냐하면 이 나무의 온도, 체온이죠, 체온. 예, 사람으로 말하면 체온이죠. 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정산작용입니다. 정산작용은 뭔가 하면 이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잎 뒷면에 이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정산작용이라고 합니다. 이 정산작용을 함으로 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빨대로 커피나 이런 거를 음료를 쪽 빨아먹는 것과 똑같아요. 계속 기공을 통해서 물을 빨아내니까 이 물이 올라가면서 물이 올라가는 그 통로 같이 겸해서 뭐가 올라가느냐? 여기에 있는 영양분이 같이 올라갑니다. 같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 물주기를 만약에 뭐 한 100을 주는 것 같으면 이 정산작용에 사용하는 물이 90은 된다. 90. 나머지 이제 실 가지고 나무도 키우고 과일도 키우고 이런 과일도 키우게 되거든요. 이 과일도 사실 과일 키우는 거는 불과 5% 내외입니다. 우리가 봐서는 물이 전부 과일로 가는 것 같은데 과일이 갑자기 가면 진짜 큰일 나죠. 뻥뻥 터집니다. 불과 3, 4%, 5% 내외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잎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나요. 그래서 서서히 커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래서 요즘 같은 가뭄에는 3일 내지 5일 한 번씩 물주기를 하셔야 돼요. 바짝바짝 가물잖아요 지금요. 왜 잎에서 계속 뿜어내거든. 이럴 때 물주기를 하셔야 되는데 물주기를 안 한 상태에서 미안해서 이제 한 열흘이나 한 12일에 한 번씩 어쩌다가 물을 좀 줘요. 찔끔찔끔 주거든. 그러면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. 또 물주기 할 때 그나마 그래도 또 잘 크라고 비료를 줘놓거든. 그러면 비료분도 올라가서 준비는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왕창 와가지고 한 50mm, 100mm 와버리면요. 이게 뭐지 하고 갑자기 뿌리부터 시작해 모든 활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영양분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? 이제 충분하니까 이 과일을 키우거든요. 특히 수확기 때. 갑자기 키우게 되면 이제 어릴 때는 이 겉껍질이 같이 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색깔이 나면요. 이제 겉껍질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. 그런데 과육에 살이 쪄가지고 커지게 되면 결국은 약한 부분에서 터질 수밖에 없다. 댐이 터지듯이 이 위쪽에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되면요. 이제 핫코드도 어느 정도 수확을 마무리했습니다. 빨리 따는 집들은 거의 지금 70%, 80% 따냈어요. 그러면 나머지 남았는 것들은 몇 개 안 돼요. 한 10%, 20% 남았단 말입니다. 그러면 얼마 전에 또 이게 소나기가 왔어요. 아니면 또 물주기를 했다. 그러면 이제 갑자기 먹었던 영양분들이 어디로 가느냐? 몇 개 안 달리는 과일을 키우게 됩니다. 그러면 평상시 만약에 7이나 8 정도로 클 것 같으면 몇 개 안 남았으니 갑자기 9나 10 정도로 이렇게 크게 큽니다. 크게 크면 더 많이 터져요. 더 많이. 그래서 그런 원리로 터진다. 그래서 이것을 방비하려면 대책은 일단 균형식입니다. 질소질이 과하게 되면 나머지 미량요소라든지 가리라든지 이런 게 서로 간에 억제해야 되잖아요. 기량작용으로. 그렇기 때문에 질소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주기적인 물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정산작용이나 식물의 그런 생리적인 작용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.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뻥뻥 터지는 이런 열가가 나온다. 열가가. 예,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. 그래서, 그리고 또, 어릴 때, 이 과일이 클 때, 미량요소,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요. 미리건 알파라든지 이런 미량요소, 보통 사종목비 회사들마다 나오는 미량요소들이 있습니다. 대유 같으면 미리건 알파죠. 이런 미량요소들을 같이 해줌으로 해서 좀 고루고루 잘 자도록 해주셔야 된다. 이런 말씀까지 좀 곁들여 봅니다. 나머지 복숭도 마찬가지입니다. 복숭 같은 경우는 열가가 많잖아요. 많은 이유가 햇빛에 강하게 노출되는 부위, 그 부분이 터집니다. 왜? 껍질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든. 그러면 다른 부분은 성장하라는데 이 부분은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터질 수밖에 없다. 햇빛에 튀는, 우이는 그런 화상 외에, 일소현상 외에도 그 부분에 장애를 받으면 그 부분에 열가가 생길 수 있고요. 복숭아는 주로 이렇게 측면에 많이 열가가 납니다. 측면에. 예, 그런 원인이 된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 관리. 지속적인 물 관리. 그래서
보통 가순에 점적 간수 하잖아요. 꾸준하게 물 갈려주면 아무래도 덜한데 이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보통 이런 이제 핫코드라든지 복숭 이런 경우는 보면 좀 그 환경이 안 좋은 뭐 경사지 뭐 이런 데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핫코드 뭐 복숭이나 다른 마찬가지죠. 그런 열가 부분 예, 그렇게 특히 수학기 때 많이 생깁니다. 수학기 때 예,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예, 이렇게 제가 내용 같이 공유하니까요.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. 예,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이제 핫코드는요. 보통 이제 핫코드하고 대실사하고 이제 구분한 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. 이거 쪼개면 잠깐만 안 쪼개지나? 쪼개면 핫코드는 씨앗이 일부분이 이렇게 살이 붙었습니다.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에서 흔들어도 씨앗 소리가 안 납니다. 하지만 대실살구는 씨앗하고 과육이 분리됩니다. 분리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안에서 흔들면 여기 흔들립니다. 딱 쪼갰을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것은 여기 핫코드다. 그리고 비슷한 크기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. 그건 대실살구입니다. 대실살구. 참고로 그것도 참고 바랍니다.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